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윤진만. 참 박찬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썰이긴 썰인데 네. K리그 이적 썰은 아닙니다. 좀 쉬시죠 이제. 네, 저희가 줄기차게 떡밥을 던졌는데 이게 던질까지 이어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다른 데서도 좀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떡밥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썰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한국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 축구가 자랑하는 96년생 트리오 김민재, 황인범, 네. 황희찬 유럽행. 네.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니? 네. 이세 선수는 알다시피 2018년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고 지금 나란히 유럽 또는 또 유럽 내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들의 이적 과정에 대해서 썰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김민재, 가장 굵직한 큰 김민재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유럽 에이전트 선임을 그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기도 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빅클럽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영이 제법 있었습니다. 일단 유럽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서 멈추면 저희가 볼만찬이 아니죠. 새로운 소식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어우, 좋아. 기사도 안 쓰고 일단 볼만치 않부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한테 혼나겠다. 일단 베이징 공항에서 팀 복귀 콜이 왔대요. 왜? 그러니까 중국 슈퍼리그는 재개가 불투명하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선수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종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얘기 듣고 이 생각 들었어요. 잘 됐다. 그렇지. 결국에 뭐예요? 베이징 공항이랑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네. 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지금 진짜로 라치오가 베이징한테 오퍼를 했는지 이런 걸 직접 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갈등이 있을 때는 만나서 해야 돼요. 카톡으로 하면 더 싸워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연애하시나 봐요. 안 돼, 와이프 보고 있어. 지난 썰에서 얘기도 했는데 네. 유럽 팀들 관심이 사실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들은 이야기를 하면 김민재 측근이 최근에 PSV 아인토벤으로 간 로저 슈미트 감독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슈미트 감독이 그 베이징 고안에서 이제 김민재를 데려온 그 그렇죠. 감독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통화해서 그랬대요. 아, 김민재 원하는데 너무 비싸. 야, 네가 좀 김민재 좀 데려올 수 있게 PSV 가자고 좀 기자들한테 언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진짜 못 믿겠죠? 네. 아,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진짜. 예, 완전 네. 팩트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꽤 있나 봐요. 네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언론에 인터밀란 루머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간지. 예. 그런데 요 취재한 바로는 김민재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국내 팬들 입장에서 요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토트넘 루머. 그러니까. 손흥민과 한 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으신 분이 꽤 많을 텐데 네. 토트넘 관심이 꽤 진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 이제 기억하실 텐데 기성용 선수 이 마요르카 이적 당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무리뉴 감독이 이제 한국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무리뉴 감독이 계속 첼시에 있었으면 기성용을 영입하려고 했다. 저희가 언급했지만 네. 이건 뭐 기영욱 단장, 기성용 네. 선수의 아버지죠. 여러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몇 차례 확인한 이야기 때문에 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트넘에서 지금 손흥민과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네. 그다음에 잘 뛰고 그 이정도 이상의 그 성적을 내는 선수라는 걸 무리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무르익는 분위기로 보이는 게 제가 다른 선수의 지금 유럽 진출을 현재 추진하는 관계자한테 통화를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여러 구단 얘기 듣잖아요. 근데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랄 때가 있대요. 혹시 아나 물어보면 당연히 알지. 뭐 핫하잖아 이런 반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된 클럽, 이적료 모두 팩트일 거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워서 네. 제가 핵심 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썰에서 이야기한 대로 베이징 고안이 원하는 이적료의 마지노선이 1,500만 유로, 네. 2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데려올 때 600만 불이었으니까 네. 투자한 돈에 얼추 한 3배 가까운 금액이 되죠. 이 정도면 이제 베이징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유럽 구단이 이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측근에 의하면 PSV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론된 구단이 대부분 1,000만에서 1,200만 유로 정도면 적정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한 66%.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징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크진 않아요, 물론. 네.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김민재 선수. 그리고 지금 베이징 정도면 항상 리그 우승을 염두에 두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김민재는 내가 300만 불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국내 선수면 예를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 베이징 야 그러면 아예 안 맞춰주면 안 보내 이럴 수도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용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베이징의 의중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이 지금 상황이 김민재 선수의 유럽행에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이 있을 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나서 풀고 다시 한번 그 옛날 인터뷰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내줘.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요거 댓글 보니까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지금 밴쿠버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선수 상황 어떤지 좀 만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국내 유럽 할 것 없이 이적을 추진하는 쪽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야기가 새 나가면 자칫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썰 푸는데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민재가 협상 구단이 많이 나오는 게, 관심 있는 구단이 많이 나오는 게, 그거는 김민재 측에서 뭔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단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황인범은 좀 반대쪽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네,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좀 보도를 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손에 딱 잡히는 팀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팀명이 몇몇 나왔지만 그 밴쿠버가 요구하는 200만 불, 약 30억 원을 내밀 만한 구단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 사이에 황인범이 리그에서 잘 뛰었고 국가대표 경력도 좀 더 쌓았고 계속 뛰었죠. 예, 영어가 늘어서 의사소통이 좀 더 됐다는 점,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조금 더 평가가 좀 올라갔다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이제 무조건 나간다. 이 올 여름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서 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좀 더 봐야 돼요. 예, 7월 1일부터 올랜도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한 달간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거든요. 아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난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시즌을 열지 말지 결정할 것 같은데 관계자들 따르면 아예 본 시즌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왜냐면 미국 여자 축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근데 황인범이 만약에 그렇게 남아있을 때 밴쿠버에서 몇 달간 못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최선이 올 여름에 바로 유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밴쿠버를 나와서 유럽으로 가버리면 본인의 꿈인 유럽행도 실현을 시키고 밴쿠버한테 이적료도 안길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럽 뭐 어디 팀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건 없지만 이제 독일 리그 그리고 프랑스 리그, 벨기에 리그에서 황인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최우선은 독일 분데스리가 1부죠. 그렇죠. 네, 예, 독일을 원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제 황인범을 리스트에 넣은 팀이 많다고 해요. 예, 이제 강등권 정도에 있는 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팀한테 잘 보이려면 이제 그래서 토너먼트가 중요한 거예요. 토너먼트에서 가장 최신 버전 황인범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면 뭐 30억, 야, 그 정도면 뭐 투자할만 하지. 가성비 좋잖아. 라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진하고, 왜냐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팀이 워낙 안 좋아요. 팀이 최약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돋보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여기서 돋보인다면 좀 독일 분데스리가 일부 원하는 대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황인범 선수 에이전트가 이제 황의조를 지롱된 보르도로 보낸 그렇지. 깜짝 그쪽이잖아요. 놀랐죠. 예. 이 유럽행 루트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 네, 좀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사이에서 단독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유럽 에이전트를 끼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민재 일을 보는 에이전트가 황인범도 같이 한다는 좀 얘기가 들려요. 네, 이거는 뭐 100%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확인 만약에 되면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성이 있는 게 구육 라인들이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네, 얘네들 뭐 완전 그냥 아삼육 뭐 완전 맞아요. 절친 맞아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네, 맞아요. 겉으로는 디스를 하지만 속으로 똘똘 뭉쳐요. 그래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데 지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김민재가 인범아 같이 해. 여기 형 능력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형인지 모르지만 뭐 데이비드라고 친다면 데이비드 능력 있어. 와서 해라고 좀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민재, 황인범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황희찬 안 할 수 없죠. 네. 황희찬도 김민재급으로 설이 많았죠. 맞아요. 황희찬 올 시즌 완전히 새로운 선수로 거듭났잖아요. 네. 하드웨어만 좋은 선수였다.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이것 때문에 다들 진짜 난리 났었는데 네. 판다이크 병풍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그 기성용이 칭찬했던. 그러니까요. 네. 잘츠부르카스 이제 홀란도 미나미노와 이제 환상의 스리톱으로 활약했던 황희찬이 네. 이제 뭐 빅리그에 관심 한 몸에 받으면서 올버햄튼도 있었죠. 에버턴, 리버풀 등이 이제 황희찬을 노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잘츠부르크 감독이 황희찬이 큰 무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제 떠나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확실했죠. 분위기였어요. 네. 그럼 어디냐? 요게 포인트인데 네.
황희찬은 앞서 얘기한 두 선수와 달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나은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 네. 뭐 절대는 없지만 네. 찌끈히 한 말투나 뉘앙스를 종합해 보면 네. 80에서 90% 이상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취재를 많이 했지만 황희찬 선수에 대한 러브콜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측근의 말에 의하면 네.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대 빅리그 뭐 5대까지 다 지금 황희찬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결국 선택이 라이프치히로 간 건데 제가 볼 땐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은 게 황희찬이 일단 함부르크에서 독일 생활을 했죠. 라이프치히 이제 짤츠부르크의 자매 구단이고 거기 코치로 있는 사람이 또 황희찬이랑 또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기 유럽 챔피언스 리그까지 뛸 수 있고 적응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결정적으로 베르나의 대체자입니까? 야, 놀랍습니다. 베르나의 대체자가 한국 선수라니, 그죠? 네네네. FM에서도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베르노가. 네. 사실은 아마 팬들도 잉글랜드 무대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생각이. 황희찬 선수도 고민을 꽤 했다고 해요. 네. 사실 국면제로 이제 그러나 국면제로 시간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무리해서 진출하기보다는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굉장히 빅 클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계속 경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에 도전하겠다. 네. 이게 황희찬 측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라이프치히가 엄청난 모험은 아닌 게 일단은 잘츠부르크는 어린 선수 키워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황희찬이 아마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 가장 오래된 선수예요. 잘츠부르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나가야지 뒤에 있는 차들이 올라가요. 19살짜리, 18살짜리 공격수들이 그렇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잘츠부르크도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지금 잉글랜드에서 말하는 이적료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이렇게 세지 않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워크 퍼밋 문제도 있고. 근데 라이프치히는 어떤 적정한 이적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내부 승진처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왼쪽에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가 더 크긴 한데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전 그래서 좀 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선택이.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네. 이게 실제로 마무리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있고요. 네. 오늘 이제 96년생 스페셜 썰을 푼 거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이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들이 다 그 전에 손흥민, 이제 이강인, 이재성도 지금 여러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선수들의 여기까지 가세하면은 네. 얼마나 한국 축구 좋아지겠어요. 진짜.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황희찬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새 놈이 유럽에서 함께 힘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내면 그게 얼마나 한국 축구에 큰 힘이 되겠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손흥민도 앞서 인터뷰에서 그랬죠. 후배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유럽에서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늘며 시야도 넓어지며. 근데 96 라인이 바로 밑에잖아요, 손흥민. 그렇죠. 네. 4년 차이니까. 네. 이들이 나와서 조금 유럽에서 활약을 해주면 한국 대표팀도 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상상하면서 오늘 네. 볼만찬 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